자, 매주 수요일마다 준비한 코너죠. 수요 스페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서로 다른 전문가들을 모셔서 조금씩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STC 정대희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을 때 가장 처음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아무래도 9월 첫 번째 주다 보니까 이번 9월에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둬야 될 뭐 변수라든지 그리고 증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좀 증시 전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일단 좀 9월 증시는 좀 일단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좀 변수라고 하면 지금 기존의 시장에 잔류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보다도 조금 있으면 다가올 9월 27일 날 있을 미국의 FOMC에서 네. 이미 좀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됐죠. 거의 그렇게 되고 있죠. 2.0에서 네. 2.5%로 이거에 따른 이제 환율,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또 환차손에 따른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원화 약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우려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내 증시의 지수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좀 어떤 걸로?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그 중국의 그 네. 중간재 수출을 위주로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완성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중간재에 대한 그 수입이 좀 줄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고 횡보 장세가 이어질 거다. 하지만 좀 일시적인 상승이라든가 소폭 상승은 나오겠지만 추세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게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FOMC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는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도 앞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워낙 좀 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하락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네. 27일 이후에 즉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네. 그 부분이 좀 반납할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종목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시장에서는 거의 나가는 종목만 좀 잘 나가는 그런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그 가운데 요즘에 눈에 띄고 있는 게 전기차, 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일단 뭐 기술주, 네네. 즉 성장주라고 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왔고요.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거에 좀 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네.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주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좀 대안 종목으로 떠오르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좀 우량주 위주, 그러니까 기술주인데 우량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는 거는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염두에 두고 있다. 네네. 또 뭐 MSCI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뭐 편입 지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에 들어오니까 네네. 차익 실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바이오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사실 바이오주가 최근 들어 모양새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이오 산업이다, 그리고 뭐 젠 들어간다, 아니면 무슨 바이오다 하면 다 올랐었거든요. 예, 예. 근데 요즘엔 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뭐 예, 맞습니다.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그 밸류,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이 좀 뒷받침이 돼주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뭐 삼성전자에 따른 그 회계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됐고, 네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조업,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에 대한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입니다. 이 종목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가나 환율 이런 데 좀 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보통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네. 보통 10,000개 종목이 연구개발이 들어가면 그중에서 전임상 단계까지 돌아오는 게 2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임상 1단계까지 들어가는 데가 이제 한 5,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화면에 지금 보시면 나오겠지만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허가까지 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꼭
임상을 들어갔다 이런 뭐 뉴스에 의해서 주가를 좀 고점에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기차는 어떨까요? 사실 전기차도 모멘텀 따라 움직이는 종목 같다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는 이유가 예. 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전기차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뭐 그럼 뭐 희망은 계속 있는 거긴 한데 어떤 때는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어떤 때는 주가가 빠지기도 했다가 이런 거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전기차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기술주입니다. 지금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성장주라고 부르는, 즉 최근에 미국도요, 다우보다는 나스닥, 즉 기술주들이 좀 그 미중 무역에 서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과적으로 전기차는 뭐 지금 계속 뭐 4차 산업이다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인프라죠. 네. 어느 정도 가스 뭐 이런 전기 충전이라는 인프라든가 또 정부의 그런 보조금 지원책이 좀 확대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유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고 또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주로서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팁을 드리면 좀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고점에서는 좀 안 쫓아가셨으면 추격 매수를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점을 알면 사실 투자가 굉장히 쉽겠죠. 근데 모든 우리가 투자할 때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또 오르더라고요. 예. 이거 고점 아닌 것 같아서 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는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보통 주가가 거래량,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우량주도 그렇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급등주도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우리가 5일 가격 이동 평균선, 즉 단기 이동 가격 평균선이죠. 그 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고점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이평선을 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없이, 즉 앞에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안 빠지면서 주가가 좀 들어왔을 때 양봉해서 매수하시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돈을 계속 버는 기업일 경우에 한해서겠죠. 예, 그렇죠. 또 하나 팁을 잠깐만 드리면요. 모든 산업이 최초 성장을 할 때는 가장, 즉 실적과 동반되고 가장 먼저 선두에 있는 기업들을 좀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종목 굉장히 좀 잘 보신다고 저도 소문을 들어서 LGU 플러스 한번 볼 텐데 얼마 전까지 그 16,000원 거의 17,0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냥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5G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뭐 수그러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지요? 일단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U 플러스 제가 공교롭게도 2018년도에 그 반도체, 2017년도에 그 전방 산업에 해당하는 그 전기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좀 그 지수 방어 종목들 위주의 좀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업종에서는 당연히 통신주가 얻음이 될 것 같고요. 또 3사 통신사 중에서도 제가 공교롭게도 LGU 플러스를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실적 부분이었는데요. 네. LG,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처럼 항상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IPTV라는 그 인터넷 TV 있잖아요. 네네. 혹시 앵커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리모컨에 최초로 유튜브나 구글을 이렇게 딱 간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도 뭐 아이들 육성하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보고 영어를 보게끔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놨던 네네. 게 이제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6월달에 주파수 같은 경우도 명분을 택했죠. 아니, 명분보다 실리를 좀 택했죠. 예, 뭐 90MHz 대역폭에서 그거보다는 좀 80MHz를 좀 선택을 하면서 즉 공격적인 투자와 좀 비용적인 효율적인 부분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이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전년 대비 유일하게 1.5% 올라갔습니다. 약 2,110억 정도인데요. 올 연말, 그러니까 올 실적도 한 9,50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은 좀 하락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 정도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5G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그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안 그래도 좀 이 통신 그러니까 5G 관련돼서 네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네트워크 분야가 4개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 종목들이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기술주라든가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올라가지만 지금은 좀
기존의 보유, 즉 기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조금은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LGU 플러스는 일단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LGU 플러스는 좀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꼭 오지뿐만이 아니더라도 네네. 아까 다른 사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외고요. 지금 기존에 최근에 이제 오지 사업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그 뭐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일부 종목들은 또 실적도 좋고요. 뭐 몇 종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KMW라든가 그리고 네. 또 이런 종목들이 또 삼성전자가 또 오지 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이 솔루션, 협력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단기 고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5G를 오지라고 말씀하시는 네. 건 알겠습니다. 은행주도 한번 볼게요. 사실 은행주는 상반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뒀죠. 일단 금리가 인상된 것도 있을 거고 그동안 계속해서 뭐 대출을 많이 받았던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은행주들이 실적은 좋았는데 사실 주가는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 뭐 주가가 하락한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상승 동력이 좀 부재죠. 상반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국내 금리까지도 인상을 시키는 요인이 돼서 실적이 좋았던 반면에 네. 지금은 최근에 뭐 얼마 전에 뭐 은행권 채용 비리라든가 또 얼마 전에 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 정부 규제 그리고 또 국내 금리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은행주에 대해서는요. 뭐 이 주가 재고, 그러니까 주가 재고 가치 차원에서 부양카드는 하나 있긴 합니다. 즉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해서 배당을 좀 늘려서 그것들로 통해서 좀 많은 투자자들이 좀 매매를 하게끔 유입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이 방법도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고요. 주가 하락은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상승 동력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봤던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좀 정대희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걸 물어본 거라면 정대희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망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꼽아주시죠. 일단 뭐 유망 종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기 네네. 전에 일단은 3분기 실적을 좀 대비하셔라. 그리고 9월 27일 FOMC 이후에 한번 전략을 좀 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성장주들이 움직이니까 뭐 그 종목들을 좀 눌린 목자리들 그래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유망 종목으로 두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미중 무역 전쟁에 좀 미국 분쟁에 좀 덜 영향을 받는 기술주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대표하는 코스닥 우량 종목들이고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카카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내 메신저 1위 그리고 SNS 1위인 카카오톡인데요. 현재 지금 차트가 너무 이뻐요. 너무 좋고요. 차트를 잠깐 보실 수 있으면 좀 네. 잠깐 설명을 좀 아마 나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현재 지금 차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주가가 제가 가장 말씀드린 실적을 준비하라고 했죠. 네. 지금 보시면 이 기업이 주가가 앞에서 실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 실적이 약간 좀 부진하긴 했지만 이거는 실적 부진보다는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이 나왔다.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지금 오늘 같은 자리, 이런 자리나 최근에 저점 자리인 지금 한 12만 2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11만 1천 원까지는 약 30%의 비중을 가지고 여유롭게 떨어지면 내가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는요. 뭐 화면에 나올 거겠지만요. 저는 일단 14만 2천 원 부근,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 목표가를 일단 잡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약 10만 3천 원 정도죠. 10만 3천 원을 잡은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주식은 저점이 깨져버리면 앞에서 빠졌던 것만큼 네네. 요 앞에서 빠졌던 것만큼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나머지 한 종목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뭐 네네. 같은 이유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잔류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 요것들에 대한 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실적
아마 이 기업의 재무, 뭐 영업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앞서 빠졌던 이유는 상승으로 인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고 주가가 단순하게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은 이유에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 스페셜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시간을 좀 알차게 써봤습니다. 신석기 시대 STC 정대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